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페이지는 70페이지네, 그죠? 공인중개사 협회. 자,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협회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단체나 조직이나 보면은 다 협회가 있습니다, 그죠? 협회, 축구도 있고, 축구 배구 협회도 있고, 빙상 연맹, 그렇죠? 빙상 연맹이라 그러죠? 빙신연맹이라 그러더만. 그렇죠? 예. 빙상연맹이죠. 연맹이라 그러고, 협회라 그러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협회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그 다음에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협회에 관한 문제 많이 나올 때는 한 3문제 정도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개혁 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자, 협회는 이제 협회 자체에도 양이 좀 있는데, 그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볼게요. 한 3가지만 보겠습니다. 3가지만. 자, 첫 번째가 이제 협회 설립에 관한 내용인데, 설립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죠. 설립권자, 설립 주체, 누가 설립할 수 있느냐 그 말인데, 자, 여기에서 개인인 개업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개인인 개업. 개인인 개업이라고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개인인 개업은. 개인인 개업은 그러면 첫 번째는 개인인 개업은 몇 사람이에요? 개인인 개업은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같으면 물어보도 안 하지. 그렇죠? 자, 자신있게. 몇 사람? 개인인 개업은? 두 사람이에요. 그렇죠? 개인인 개업은 두 사람이잖아. 개인인 개업은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인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자, 개인인 개업 말고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법인인 개업이 있단 말이지. 그렇죠? 자, 개인인 개업은 두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누굽니까? 네, 공인중개사인 개업이에요. 네, 자연인으로서 여러분처럼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자연인인데 자격증이 없는데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부칙사인 개업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개인인 개업,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인이 아닌 개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같은 말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개인인 개업, 그 두 사람이 설립권자다, 이 말, 설립 주체다 이 말이에요. 부칙도 포함한다고. 그럼 법인인 개업은 안 되네. 법인인 개업은 또 왜 안 되는 겁니까? 네, 겸업 위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인 개업은 협회 설립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개인인 개업이 설립 목적이 있겠죠. 설립 목적은 회원들의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그럼 회원들은 누굽니까? 회원들이 누구겠습니까? 개업이겠습니까? 공인중개사겠습니까?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 다 회원들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개업이 회원이에요. 개업이 회원이지 뭐 자격증이 있다고 뭐 다 회원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회원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입니다. 소장님입니다.
그 회원들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중개업의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된다? 목적입니다. 목적은 잘 안 물어보니까. 자, 이 개인인 기업이 이 협회 설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 할 수 있다 얘기해서 그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설립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협회 설립할 의무가 없다는 거지.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설립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가 임의 설립이라고 그래요. 임의 설립, 임의. 설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임의 설립인 거지. 되겠죠? 임의 설립입니다. 설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 설립이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두 군데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설립이 가능하냐면 복수 설립이 가능한 거예요. 복수 설립. 되겠죠? 여러 개 설립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복수 설립. 그리고 회원으로 이 소장님이 기업이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미 가입이에요. 반드시 가입할 의무 없습니다. 소장님이. 그렇죠?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임의가 요 세 가지 알아두시고, 자, 협회를 설립하려면 뭐로 설립하느냐 이 말이네. 협회를 설립을 하려면 일단 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 법인으로 설립한다 돼 있어요. 법인으로 설립해야 됩니다. 법인으로. 그리고 사람의 단체니까 무슨 법인 되겠어? 사단법인 되겠죠. 사단법인, 사람의 단체잖아. 재산을 모아가지고 한 거는 재단법인이에요. 그건 재단입니다. 사단법인이에요. 영리 목적이 아니죠. 얘는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영리 이래 되는 거예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협회는요,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공인중개사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정들은 자,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내용 있잖아.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법에 가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재단법인 말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얘기지. 여기에 없는 거는,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요거 한 줄짜리도 시험 지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민법 중에서,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틀린 말입니까? 그렇죠. 재단법인이 틀린 거예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라니까. 그렇게 나온다니까.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조합에 관한 내용 규정 준용한다 틀린 겁니다. 자, 그렇게 다 시험 지문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게 협회 설립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설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설립 절차가 있겠습니까? 설립 절차인데, 설립 절차. 일단은 최초의 뜻이 맞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발기인이라 그래요.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자, 발기인들이 모입니다. 최초에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규칙을 만들어요. 그걸 여기서 이런 정관이라고 그래요. 정관 많이 들어보셨죠? 모임에서 막 규칙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정관. 그럼 작성된 정관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정관에 대해서 이제 창립 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의결을 거친다 이 말이지. 창립 총회 의결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그 설립에 관한 등기를 함으로써 협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됩니다. 설립에 관한 등기를 해야지
성립이 돼요. 성립이요. 그러면 설립된다는 설립 자체는 인가만 받으면 되는 거지. 국장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설립이 되고, 성립이 되려면 등기까지 마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등기. 근데 제일 쉽게 나오는 것이 이제 일단 쭉 다 적어놓고 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이래 나와요. 국장의 인가를 받으면서 설립이 되고 그 설립에 관한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 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이 절차가. 그럼 절차를 일단 기억해야 되겠네. 이게 제일 간단하게 적은 거예요. 더 간단하게 적을 수 없어 지금. 지금 단어 적은 거잖아요. 단어. 더 단어를 외워야 돼요. 절차를. 발기인,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 국장 인가, 설립되고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최초에 요 발기인 있지요? 발기인이 최초에 몇 명이 모여야 될까 이 말이에요. 몇 명? 예, 300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회원 300명 이상이 일단은 모여야 됩니다. 300명 이상. 정관을 작성하죠. 300명 이상이 모이고 창립총회를 이제 개최해야 되는데 창립총회에서는 몇 명이 출석해야 되냐면 회원 총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돼요. 최초의 발기는 300명 이상이고 창립총회 때는 600명이 와야 돼요. 600명 이상이 와야 돼요. 자, 이 600명 안에 서울 있잖아요. 서울. 서울은 좀 크잖아, 그죠? 서울에서는 몇 명이 와야 되냐면 100명 이상이 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 도, 특도 있죠? 광도, 특도에는 각각 몇 명? 예, 각각 20명. 자, 아까 뭐 정보망 할 때 그 요건이랑 약간 헷갈리겠죠? 정보망 할 때 요건 어떻게 했었죠? 인원이? 일단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확보해, 개업 500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30명이었었어요. 근데 여기는 발기인 300명, 창립총회에서 회원 600명 이상 출석하고 그 중에서 서울에서는 100명 와야 되고 이상 나머지 광도, 특도에 각각 몇 명? 20명. 여기 헷갈려요. 여기 20명이 30명으로 헷갈려요. 아까 막 30명 있었거든. 요런 거 다 가로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었어. 단독으로. 가로로 해가지고 메꾸기, 번호 다 알아야 돼. 뭐 그냥 다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또 하잖아. 또 3월 달에 하잖아. 5월 달에 하죠. 7월 달에 하죠. 9월 달에 하죠. 이렇게는 하는데 이게 안 되면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5번, 6번, 6번 하는데 특강까지 하지. 계속 하는데 안 된다는 거는 그런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면 이게 안 될 수가 없다니까. 2달에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2달에 한 번씩 지금도 제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계속 출석하고 듣고 반복해 들으면 이게 다 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정족수 같이 기억을 하시고 절차.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협회 조직이라는 게 조직. 조직이 있는데 협회 같은 경우에 주된 사무소가 있겠죠.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은 폐지가 됐어. 또 오래전에 한 번씩 시험 나와요. 서울에 두어야 한다.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 있긴 한데 서울에 둘 필요 없고 다른 데 둬도 된다 이 말이겠죠. 폐지가 됐으니까.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된 사무소는 있어야 되고, 자, 나머지 조직으로서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랐습니다. 여기서 정관이.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뭐 국토교통을 정한다 아니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첫 번째 시도 단위로, 그러니까 시도 단위라고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시도 단위로 무엇을 지부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시군구 단위로 지회라는 거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위를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단위. 특별시, 광역시 안에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는 지부라는 거예요. 지부. 그러면 그 울산에는 지부가 몇 개입니까? 울산에는 그러면 한 개 되겠습니까? 부산에 한 개, 서울에 한 개, 그죠? 자, 시도 단위로 지부는 한 개죠. 그러면 시군구 단위로 지회니까 그럼 울산에는 지회가 몇 개까지 둘 수 있는 거예요? 지회는 5개? 맞습니까? 네, 맞다 치고 맞겠죠? 난거 붙고 뭐 이런 거 되겠습니까? 시군구 단위로 하나씩 지회장 되겠죠? 그러면 뭐 지부장 같으면은 좀 급이 됩니까? 지부장이면? 지부장이면 울산시에 한 개니까 뭐 울산시장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느낌이? 지부장 그렇잖아요. 지회장이면 구청장이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특히 남자분들 막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회장으로 갔다가 선거해가지고 이제 지부장으로 갔다가 그다음 또 선거해서 협회장으로 가는 거예요. 협회장 되겠습니까? 여의치 않으면 사업이 잘 되면 그냥 하는 거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길이 두 가지죠. 사업에 매진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협회 쪽에 가가지고 이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자, 하여튼 지부 지회라는 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여러분 시험 치는 거니까 시험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나오면 당연히 바꿔서 나오겠지.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오겠네. 두어야 한다 아닙니다. 지부 지회 두어야 한다 틀렸고 또 뭐 지부는 둘 수 있으나 지회는 두어야 한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부 지회 다 둘 수 있다는 거 먼저 알아둬요. 두어야 한다 틀렸고 서로 바꿔서 얘기하는 건 틀렸겠죠. 시도 단위로 지회를 시군구 단위로 지부를 틀렸어요.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다 구분하려면은 이거 그대로 그냥 외우면 되겠죠. 그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조문 118개를 그냥 다 외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조문 118개 외우면 끝나지 뭐. 그러면 뭐 다 맞추는 거예요.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반복해서 하잖아. 5번, 6번씩 막. 특강까지 막. 마무리 쪽집게 특강까지 막. 그런 거 다 들으면 다 90점 나옵니다.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또 뭐, 복수 정답하고, 그 다음에 모두 정답 처리 뭐, 또 해줬더라고. 그래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협회가 아니고 그 시험 주체 거기에서 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좀 작게 나왔다 보니까 이율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율을 이제 좀 얘를 이제 보니까 딱 이율을 보니까 딱 이율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더 많이 이제 시험 인원수에 비해서 그죠? 좀 작게 합격이 된 거야. 시험 이제 접수한 인원이나 시험 응시하는 인원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이불로 이렇게 더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민법 개론에서도 올려줬고, 하여튼 올려줬어. 민법 개론에서 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런 거 뭐 복수 정답 이런 거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합격하시면 돼. 그냥. 무슨 뭐 복수 정답 말로 기다립니까 그런 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하니까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충분히 90점씩 이렇게
우리 과목 나옵니다. 최소 80점씩 90점씩 맞춰줘야 돼요. 우리 과목에서 충분히 그래 나오지. 그러려면 이제 118개를 다 외워야 된다 이 말이지. 그 외운다는 건 사실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줄줄 외울 순 없잖아. 저는 계속 하니까 그냥 계속 기억나는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는데 그럼 기억이 안 나. 그게 이상하지. 아침에 했던 내용 저녁에 하는데 그 뭐 또 내일 또 하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나지?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6과목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줄줄 외울 수는 없고 단어는 외워야 돼. 단어 외울 수 있잖아. 물어보면 이렇게 1초 만에 딱 대답이 나와야 돼요. 물어보면은 딱 1초 만에 몇 명, 600명, 300명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오면 그게 외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 딱 지문을 보면 틀린 부분이 보여. 틀린 부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하니까 그런데 막 그걸 이제 저런 것도 안 외우면 조금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늦게 정확하지 않게 풀어요. 늦게 정확하지 않게 풀다 보니까 틀리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빠르게 정확하게 풀려면 약간 이제 암기를 하다시피 하고 물어봤을 때 1초 만에 대답 나와요. 아까 개인인 기업 두 사람 딱 바로 나와야 돼요. 지금은 안 나오지. 지금 나오면 안 되고 반칙이고 집에 가서 공부한 거고 그거는 한 1월달부터 해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주셔야 되네. 시간 금방 갑니다. 1월달 되면 또 하다 보면 또 2월달에 또 뭐 설날이 또 있습니까? 하다 보면 2월달 금방 가. 한순환 돌죠. 뭐 3월달 되면 또 날씨 좋아가지고 또 그렇고 뭐 6월달도 7월달 8월달 되면 또 덥다고 막 그러고 뭐. 그래서 하여튼 빨리 시간 지나가니까 미리 좀 해놓으셔야 돼요. 안정적으로. 이런 얘기는 또 수업도 진행하면서 또 전략적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그런 기출 문제 중요하죠. 기출 문제도 나중에 이제 또 특강으로도 할 거예요. 기출 문제는 진짜 한 대여섯 번씩 적어도 풀어보고 100점을 다 맞추고 그 안에 내용을 다 공부하고 가야 돼요. 원래 기출 문제.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시도 단위로 지부를 하는데 지부를 설치했죠.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시도지사한테 신고합니다. 시도지사 신고라는 거예요. 시군구 단위로 지회를 설치하죠.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등록관청 알죠? 등록관청 시군구인데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등록관청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것 이외에 이제 협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 협회에서 하는 업무가 이제 시험 문제 또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업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자질 향상 이런 것도 교육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윤리 현장 재정 실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가 이제 공제사업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공제사업. 자, 공제사업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공제사업은 의뢰인의 어떤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가입하는 걸 얘기합니다. 보험가입하는 방법 중에서 공제, 들어가서 공제, 보증보험이 아닌 이제 공제, 그것도 보험하고 마찬가지인데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비영리 사업으로서 상호 부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제사업이 대표적인 업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1월달에 한번 보도록 하고 바로 밑줄 한번 꺼볼게요. 70페이지에 협회 설립에 대해서 자, 설립 목적이 돼 있고 거기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잖아, 그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공인중개사인 개업이다 이래 보시면 돼. 거기다 가로에 보시면 부tik사인 개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뭐라 부른다고? 네, 개인인 개업이다 이래 되는 거지. 자, 개인인 개업이 회원들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목적입니다.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그래서 협회 설립할 수 있다 밑줄에 할 수 있다. 설립을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설립이라 했어? 이미,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이미 설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설립이다. 그리고 복수 설립이라고 했죠. 네, 복수 설립이라고 했고 이미 가입이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설립의 성격이 나와 있는데 인가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인가주의. 인가주의란 말은 왜 인가주의냐면 아까 국장의 뭘 받음으로써 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이 된다 했죠. 그래서 인가주의. 설립 허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도 다 시험 지문이고. 자, 비영리 영리 목적이 아니죠. 사람의 단체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라 이 말입니다. 절차를 보세요. 절차. 자, 발기인의 정관 작성해서 자, 발기인은 몇 명 모이라고요? 300인 이상.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창립총회 나오죠? 회원 몇 명? 600명 이상 출석하는데 그 600명 중에서 자, 서울에서 몇 명? 100명 이상. 나머지 강도, 특도의 각각입니다. 몇 명? 20명 이상이다 이 말이지. 정족수고요. 동그라미 3번 설립인가 나오네. 설립인가. 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이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설립 등기. 등기를 함으로써 마지막 줄에 있죠. 설립 등기 함으로써 성립된다 라는 말이지. 자, 오른쪽에 구성. 협회의 조직. 자, 주된 사무소는 두어야 하죠. 네, 주된 사무소는 두어야 한다. 서울에 두어야 된다는 규정은 폐지가 됐고. 자, 동그라미 2번 지부지회라는 거. 자, 정관 동그라미 정관. 정관이 정하는 바입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광도 특도. 시도 단위죠. 시도 단위로 지부를, 시군구 단위로 지회를. 헷갈리면 안 되고 둘 수 있다는 거지. 두어야 하는 거 아니죠. 둘 수 있습니다. 안 둬도 되는 거고. 자, 지부를 설치할 때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이 말이죠.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한다는 사실이. 자, 요 정도. 한 가지만 더 밑을 꺼볼게요. 시험 나오는 것 중에서 난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총회 의결 내용 있죠. 총회를 개최하면은 이제 의결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의결 내용을 있죠.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고하라고? 국장한테 보고하래요. 그러니까는 협회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한테 보고한다 생각하시면 돼. 너도 지체 없이. 이것도 시험 지문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나오는 것이 협회의 고유 업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고유 업무고, 그 밑에 수탁 업무,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들이 나와 있고, 뒤에 공제사업이 대표적인 업무 나와 있죠. 예, 공제사업.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에 보면 4번에 지도감독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까지 보고, 자, 7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보칙. 자, 보칙이라고 하면은 이제 8장인데, 보충된 규칙이에요. 보충된 규칙을 보칙이라고 그래요. 보충된 규칙인데,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업무 위탁이 있고, 포상금이 있고, 수수료가 있고, 원래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어요.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앞에 금지행위 부분에 이제 그때 아마 그게 실어둔 것 같은데, 일단은 업무 위탁, 포상금,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신고센터, 교란행위 신고센터 4가지인데 시험이 다 나옵니다. 네. 포상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나와요. 포상금은 단독으로 나오고 업무 위탁과 나머지 수수료는 낮게 지문으로 들어가는데 수수료가 또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수수료가. 뭐 책을 왜 넘깁니까? 책을 뭐 있어요? 왜 책을 자꾸 뭘 찾으려고 지금? 찾지 마세요. 찾을 필요 없어. 그죠? 자, 업무 위탁인데, 업무 위탁은 업무를 맡기는 거죠? 업무를 맡기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밑줄 한번 꺼볼게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 3사람.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업무 일부, 2번째 줄에 보면 조문이죠. 업무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돼 있어요.
협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대통령 정하는 기관.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위탁하는 업무에 따라서 위탁 기관이 좀 틀리다는 거 그렇게 말아두고, 위탁 주체가 등록관청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하고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등록관청도 지금 현재 업무 위탁 기관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 말아두고, 포상금 제도가 나오는데, 포상금 제도는 단독으로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옵니다. 포상금 제도가요.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이번에는 포상금의 어떤 신고 대상자, 왜 신고 대상자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약간 신설되고 개정이 되면서 시험 나온다고 했었어. 분명히 나왔었어요, 시험에. 그래서 이 포상금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포상금은 포상금 이런 거는 포상이란 말이 무슨 포상은 상으로 덮겠다 이 말이잖아. 그런 거죠. 뭐 상을 주겠다 이 말이지. 그럼 잘했다고 주는 거예요? 못했다고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주는 거. 잘했다고. 여기서 포상금은 어떤 우리 이제 일정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주는 돈이에요. 등록관청 입장이나 국가 그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잘했다고 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포상금의 제도를 한번 볼 텐데, 자, 등록관청은 신고 대상자, 여기 시험 나왔어요. 신고 대상자, 다른 말로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신고 대상자. 그러니까 아무나 신고한다고, 법령을 위반한 아무나 신고한다고 포상금 주는 거 아닙니다. 신고 대상자가 해당이 돼야 되겠죠. 포상금 지급 대상자 해당이 돼야 되겠죠. 자, 이 대상자를 어디다가 신고하냐면 등록관청에다가, 또는 수사기관, 경찰,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어요. 신고센터가 이제 작년에 들어갔었어. 원래 2개밖에 없었거든. 교란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어떤 교란행위 있죠. 거래질서 교란행위. 자, 이런 교란행위 하다 보니까 신고센터가 들어갔고,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포상금을 이 지문 봤을 때 포상금을 누가 줍니까?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준다는 거예요. 포상금은 등록관청에서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무조건 신고했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일단 조회를 하고, 그죠? 지급의 대상자가 됐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지, 무조건 신고했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등록관청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수사기관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지급하는 거다. 자, 그리고 등록관청, 수사기관. 그러니까 신고 자체는 등록관청이 해도 되고, 수사기관이 해도 되고, 신고센터에 해도 되고, 이래 되는 거지.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주는 거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급의 대상자, 신고 대상자, 요거죠.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신고 대상자. 자, 첫 번째 누구냐면은 무등록입니다.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옆집이. 그러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하고 지금 무등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신고 대상자입니다. 옆집이.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옆집이. 신고 대상자입니다. 세 번째가 등록증 있죠. 중개사 등록증 또는 자격증 있죠. 등록증, 자격증에 대해서
팔았어요. 양도 또는 빌려줬어요. 대여. 그리고 판 사람이 있으면 산 사람이 있잖아. 양수받은 사람이 있고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빌려받은 사람이 있죠. 대여받은 사람이 있어. 다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최근에 신설된 거죠. 작년이 아니에요. 올해네. 자, 네 번째가 뭐냐면 표시 광고라고 있어요. 표시 광고. 우리가 중개대상물을 의뢰받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그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표시 광고. 그 표시 광고는 누구만 하게 돼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하게 돼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누가 했냐면 표시 광고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하게 되면 이게 대상자예요. 그냥 개업이 아닌 자는 소속도 개업이 아니죠. 보존도 개업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다 대상자예요. 표시 광고는 개업만 하게 돼 있는데 개업이 아닌 자가 하게 되면 이 아닌 자가 신고 대상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자, 교란 행위는 아직 안 배웠는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우리 금지 행위 있잖아, 그죠? 금지 행위에 가면은 금지 행위 33조 1항의 10가지 중에서 9번, 10번 있죠? 9번, 10번이 교란 행위가 들어가고 2항에 있는 5가지가 다 교란 행위에 들어가요. 그게 가장 최근에 신설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지행위 1항에 보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 10가지 중에서 우리 4가지 했잖아, 그죠? 4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 거 2가지가 있어요. 제목을 제가 이제 잠시 적어드리면, 제목은 시세부당이라고 있어요. 시세부당. 제가 제목이 시세부당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 뭐 아까 제목 무등록과의 협력, 뭐 매매업, 거짓된 은행 이런 제목 있죠. 그 제목 중에서 시세부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개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교란행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개업 등의 업무방해. 개업 등의 업무방해. 이 개업 등의 업무방해가 뭐냐면 이게 33조 제2항이에요. 그러니까 33조 제2항 5가지 있는데 그거는 누구든지 시세 부당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건데, 요 방해하는 이게 전부 다 교란행위 들어가요. 그러면 이 행위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세 부당, 개업 등이 하는 시세 부당, 그 다음에 중개 제한. 제목입니다. 제목만 알아두세요. 일단은 시세 부당이랑 중개 제한. 이거는 개업 등에 적용되는 9번, 10번. 그 다음에 2항, 제2항에 있는 5가지. 개업 등의 업무 방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거. 5가지, 그러면 7가지겠네요. 이런 행위 한 사람들 전부 대상자라고, 신고 대상자예요. 이번 나왔다니까. 이 대상자가 나왔어서 시험을. 한 문제로. 보상금의 신고 대상자, 지급 대상자.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위 말고 어떤 행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중등록이나 이중등록, 중개사무소 등록을 2번 했다든지 이중소속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여기. 그런 사람들은 신고해도 보상금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보상금 안 준다고. 그러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네.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대상자에게만 일단은 이 대상자를 신고했을 때만 보상금을 주니까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예 계산할 필요도 없네. 보상금을. 그렇죠? 먼저 알아야 되는 대상자. 자, 두 번째 이제 그럼 포상 금액은 얼마냐? 이것도 다 물어봤었어. 그 얼마 주느냐 이 말. 얼마 주느냐? 신고하면 얼마 주느냐? 이렇게 줍니다. 건당 50만 원 줍니다. 건당 신고 한 건당 50만 원 줘요. 50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건당 50만 원, 5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 어디 보내는 거야? 콩밥 먹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50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 콩밥 먹이고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 칼 맞아요. 못합니다 이거.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나왔었어. 과거 기출문제. 자, 건당 50만 원인데 뭐라고 나왔냐면 건당 15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막 일자만 싹 연하게 넣어가, 연하게. 일자를 연하게 넣어가지고 150만 원. 이렇게 나왔다니까. 만나볼 기회 있을 거야, 기출문제. 그럼 뭐 이거 막 떼다 보면 그죠? 눈에 안 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건당 50만 원이. 건당 50만 원이지. 또 인당 50만 원 아니, 두당 50만 원 아니에요. 두당 아니야. 두당 아니야. 건당 50만 원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잘 보셔야 돼. 건당 50만 원. 자, 그러면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소요 비용 중에서 그 일부에 대해서 국고에서 보조가 가능하다는 일부. 자, 여기서 일부에 대해서 국고 보조 가능해요. 국고 보조 가능해요. 지자체가 아닙니다. 국고입니다. 그것도 일부라는 일부. 그럼 시험문제 뭐라 나왔냐면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국고 보조 가능하다. 틀렸어요. 전부 안 된다고. 전부 보조 안 된다고. 전부 또는 일부 아닙니다. 그냥 일부인데 구체적으로 얼마? 일부 얼마? 100분의 50% 범위 내입니다. 50% 범위 내. 딱 50% 아닙니다. 또 50% 범위 내예요. 원래 50만 원 주는 거잖아. 50만 원. 그러면 50% 범위 내면 25만 원 이내에서 주는 거예요. 25만 원 이내에서 국고 보조 가능한 거지.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지급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요건. 뭐 신고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발각되기 전이에요.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지. 행정기관이 먼저 알았는데 그거 신고하면 의미 없잖아. 행정기관 그거 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기관이 먼저 알았으니까 발각된 신고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검사가 있죠. 검사의 공소 제기. 검사가 이제 혐의가 인정되고, 자, 공소 제기가 된다는 얘기는 재판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재판. 자,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뭐냐? 기소유예는 소제기를 유예하는 거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유예시키는 거지. 소제기를. 재판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소제기 했거나 기소유예 처분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소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요건이에요. 판사가 형사재판 진행했는데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래도 받습니까? 네. 판사가 무죄 판결 내렸는데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받습니다. 판사는 관계없어요. 판사는 관계없다고. 지금 요건이 검사잖아요. 검사가 이거를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둘 중에 한 가지 있으면 돼. 근데 이제 공소제기 해가지고 재판 진행했죠.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린 거야. 그래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죄 판결 받았네? 그러면서 막 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 풀다가 안타깝네 그러면서 막. 조심하셔야 돼요. 심리적으로 감정을 넣어서 풀면 안 된다고 문제. 판사의 판단은 관계없습니다. 공소제기, 기소유예 이런 거 다 문제 만납니다. 이런 거는. 근데 기본 이론을 알아야지 문제를 푼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급 절차예요. 지급 절차는 일단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신청서는 어디다가 제출합니까?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 제출하죠. 등록관청이 주는 거니까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죠. 그럼 등록관청 수사기관에다가 처분 내용을 조회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지요. 자, 그런 다음에 그 결정일로부터예요. 결정일로부터 매달 1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신청일로부터가 아닙니다.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절차입니다. 이것도 다 물어봐요. 보상금은 지금 5가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신고 대상자부터 해가지고 1, 2, 3, 4, 5번 5가지 다 하는 거죠. 이거는 단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마지막에 이제 뭐냐, 지급 방법이네. 자, 지급 방법은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급 방법은 공동신고라는 게 있어요. 자, 공동신고면 어떻게 신고하는 거지? 같이 신고하는 거예요. 공동신고라고 하면은 같이 신고하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신고하는 거지. 왜 친구랑 같이 신고하겠습니까? 네, 무서워서 그래요. 아무래도 혼자 칼 맞는 것보다는 그죠? 친구랑 같이 맞는 게 좀 서로 보면서 위안이 되고, 친구 맞을 때도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공동신고면 같이 신고하는 친구랑 같이. 그러면 원칙이 뭐가 있어요? 원칙이 같이 신고했으니까 원칙이 50만 원 받는 거잖아. 근데 반반 하겠죠. 그걸 균등 배분이라 그래요. 반반을 균등 배분. 그죠? 그럼 25만 원씩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미리 배분 방법에 관해 합의를 했다. 내가 먼저 신고하자 했으니까 나는 40만 원, 너는 10만 원. 되겠나? 안 하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럼 니는 칼을 4대 맞고 나는 1대 맞고. 그러면 합의된 방법이 우선입니다. 되겠죠? 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복수신고라고 있어요. 자, 복수신고는 뭐냐면은 나도 신고하고 니도 신고하고 다 신고한 거야. 동일한 건에 대해서. 옆 사람이 신고했는지 모르고 신고한 거 그럴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이제 친구랑 우리 내일 같이 신고하러 가자 해놓고 먼저 가서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 먼저 가서 한 친구는 누굴 피해 다녀야 돼? 같이 하게. 친구를 피해 다녀야 돼. 친구한테 먼저 칼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받느냐면 일단 먼저 신고한 친구가 받겠죠. 그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최초 신고자 이래 부릅니다.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 최초 신고자 이래 불러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 최초 신고자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보상금에 관한 내용은 지금 다 한 거예요. 보상금. 한 문제짜리입니다. 보상금 5가지 합니다. 나오는 문제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나오는 문제 알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오는 문제를 알고 가기 때문에 이거만 해주면 돼. 그러면 뭐 맞추는데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든지 다 맞춥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든지 뭐 이론으로 나오든지 이 정도까지 하면. 자, 그래서 보상금까지 받고 밑줄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거기 73페이지에 보상금 제도라고 되어 있네요. 보상금. 자, 거기 신고 고발 대상 나와 있습니다. 자, 밑줄 꺼볼게요. 등록관청은 돼 있네. 그죠? 등록관청은 주어고 다음에 해당하지요. 신고 대상자를 말합니다. 어디에다가 신고하라고? 등록관청, 수사기관, 그리고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여기까지. 신고센터에도 신고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그 박스 안에 보면은 보상금의 신고 대상자, 지급 대상자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이걸 가리켜서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개업 이래 부르죠.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부정 등록자. 세 번째, 등록증 밑줄 긋고 또는 쭉 가면 자격증도 있죠. 자격증 쭉 가서 양도되어 그 밑에 줄에 양수되어. 자, 네 번째, 기업이 아닌 자인데 뭐 했다고? 표시 광고 이 말이에요. 기업이 아닌 자인데 표시 광고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게 시세 조작이라는 게 시세 부당이에요. 시세 부당이라 하고 그 다음에 중개 제한, 그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카르텔 형성, 이게 단합이 중개 제한하는 거, 왕따시키는 걸 말합니다. 제목 적어 놓으세요. 시세 부당이랑 중개 제한이랑 두 가지랑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이 개업 등의 업무 방해 이 말입니다.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313조 제2항 돼 있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교란 행위들이에요. 5번, 6번은. 자, 그래가지고 양가로 2번 포상금의 범위 확보 뭐 이건데 건당 얼마라고요? 네, 건당 50만 원입니다. 한 건당 50만 원이고 동그라미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요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일부를 국고 보조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일부입니다. 일부 얼마 밑에 100분의 50 이내. 자, 뒤로 넘어가서 포상금의 지급 요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행정기관에 뭐 되기 전? 발각되기 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검사가 뭐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둘 중에 한 가지 있으면 됩니다. 자, 지급은 일단 1번 지급 신청서 제출. 그러면 이게 신청한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 조회 나옵니다.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급 결정하죠. 그런 다음에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의 지급입니다. 자, 이제 3번의 공동신고란 말은 친구랑 같이 신고한 거죠.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원칙이 뭐라고? 균등배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줄에 합의 나오죠. 합의 동그라미 합의했으면 그 밑에 줄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 자, 동그라미 4번의 중복신고인데 복수신고입니다. 자, 누가 받습니까? 최초 신고자가 받겠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자, 이제 뒤에 한 장 넘겨보면은 76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은 벌칙 등 해가지고 행정처분하고 벌칙이 나오죠. 예.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걸 해야지만 몇 점 나오냐면 80점 이상이 나와요. 이 행정처분하고 벌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70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요거를 안 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이거 76페이지부터는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